이거는 메인 차단 스위치예요. 메인 차단 스위치는 눌러서 돌리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끌 때도 눌러서 돌리시면 되고, 메인 차단 스위치는 배터리에서부터 엔진, 전동릴,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장착된 자동 밸브, 이렇게 총 3가지의 전류를 주는데, 이거를 차단하면 다 꺼지고 들어가면은 전류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엔진이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제일 잘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단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저 자동 밸브의 컴프레셔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저 컴프레셔가 동작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시동을 거시면 돼요. 자, 이유는 스타트 모터를 돌릴 때 전류를 가장 많이 소모해요. 근데 저 컴프레셔가 지금 전류를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시동을 거시면 돼요.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의 엔진에서 시동 올 때 제일 잘 안 걸리는데, 키 스위치로 먼저 우선 시동을 걸어 주신 다음에 엔진에 열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시동을 거실 때는 이 악셀레이터 출력 조절 레버를 중앙에 놓고 양손을 이용해서 초크 밸브를 당긴 상태에서 키 온 넣고 스타트를 튀기는 거예요. 자, 스타트 키는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의 소리가 처음에는 끽끽끽 거리다가 푸륵 거리면서 약간 시동이 걸릴 만한 기미가 보여요. 그때 집어넣고 키 스위치 놓으시면 돼요. 초크는 당긴 상태에서 키 온 놓고 스타트 키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걸릴 기면 집어넣고 키 스위치 놓으면 돼요.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엔진 열을 올려놓고 키로 시동을 껐으면은 이제 그 뒤로는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면 이제 수월하게 시동이 걸려요. 자, 아까 맨 처음 시동 걸 때 이 초크 밸브를 작동을 해서 시동을 걸라 하셨잖아요. 근데 엔진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뒤부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면 되는데, 자, 키로 내가 시동을 걸었다. 끌 때도 키로만 끌 수 있어요.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었다. 끌 때도 리모컨으로만 끌 수 있어요. 리모컨 1번은 키 온과 똑같아요. 1번을 1초 정도 꾹 누르면 경광등이 돌아가면서 이제 키 온이 들어갔다는 거를 식별하실 수 있어요. 2번은 키 오프와 똑같아요. 2번을 누르면 경광등이 꺼지는 거예요. 3번 버튼은 아무것도 없고 4번 버튼은 스타트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1번을 눌러서 키 온을 넣고 경광등이 들어오는 걸 식별하신 다음에 4번을 눌러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한번 쿡 하고 멈췄잖아요. 이때는 4번을 떼었다가 다시 눌러주면 돼요. 지금 한 건 뭐냐? 플라이 휠을 정렬시킨 거예요. 자, 그럼 정렬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하가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러면 뺐다가 다시 4번을 자, 하지만 이 리모컨은 내가 원격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출력을 중앙에 놓고 기계를 틀면은 기계가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내가 리모컨을 원격에서 시동을 거실 때는 이 출력 조절 레버를 최대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은 이제 물을 토출시키고 그 다음에 탱크로 회수하고 이런 리모컨인데, 자, 이 가운데 버튼과 여기 오른쪽 최상단 버튼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밸브가 동작을 하고, 동작을 했다는 거를 얘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 다음에 얘가 수신을 받으면 여기 자물쇠 모양이 바뀌어요. 자, 지금 자물쇠 모양이 열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린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탱크로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누르고 밸브가 동작을 하고 수신을 할 거예요. 밸브가 동작했고 수신해서 잠긴 표시가 돼요. 자, 잠긴 표시가 되면 이제 이 노즐 방향으로 물이 토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 밸브가 먼저 동작하고 리모컨이 수신할 거예요. 동작했죠? 수신했죠? 수신하고 열린 표시가 됐다. 이거는 탱크로 물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동 걸고 물 한번 토출시켜 볼게요. 자, 출력은 최대로 올려놓고 키 온 놓고 4번 스타트.
압력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탱크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배관에 꽂아 놓은 다음에 이제 리모컨을 열어서 물이 이쪽으로 투출되면 게이지가 올라갈 거예요. 자, 압력을 올리는 방법은 이 압력 조절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가고 반시계로 내리면은 압력이 내려가요. 자, 우선은 배관에 꽂아 놓고 압력을 조절할게요. 이 8분의 3 호스는 배관용 호스이기도 하지만 연결용 호스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기본에 이제 커플링들은 여기에 육각이 달려 있는데 저희 제품은 육각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쪼기 위해서는 공구를 이용해서 이 부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쪼아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커플링이 파손이 돼 버린다. 그러면 이 호스를 배관용 호스로도 쓸 수도 없고 지금처럼 연결용 호스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꽂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호스 말고 뒤에 뭉치에 있는 이거를 풀어요. 여기 커플러를 풀어서 이 호스를 꺼내서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 임시 방편으로 이 4분의 2 호스를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전동릴 작동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자, 발판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는 여기 위에 2단 스위치를 이용해서 발판, 자동 결정하시면 되고, 내가 감을 건지 감김, 풀림, 위에는 2단 스위치고 아래는 3단 스위치예요. 자, 지금 우선은 풀림을 가정해서 내가 이 중립에 놓고 기계의 동작 없이 스무스하게 호스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의 동작을 해서 자동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풀리죠.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놓고 있으면은 호스가 아래로 쳐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당겨 주셔야 돼요. 자, 감을 때는 감김에 놓고 발판에 놓고 발판을 밟으면은 내가 이 속도를 조절해 놓고 발판을 밟으면은 동작을 해요. 발판을 떼면 멈추고 자동으로 하면 발판에 동작 없이 자동으로 당겨요. 속도를 올리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다이얼의 속도를 내리면 줄어들어요. 속도가 0이 되면 멈춥니다. 자, 근데 주의할, 이 전동릴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중립에 놓든 풀림에 놓든 호스를 쭉 풀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을 하실 때는 호스를 여기다 묶어 주시고, 기계를 사용하실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스를 묶어 주시고 모든 스위치는 올려놓고 속도는 0으로 줄여 놓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호스가 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흐물흐물 하다가 고압에 물이 지나갈 땐 뻣뻣해져요. 이걸 다시 탱크로 순환시키면 다시 풀려요.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 호스릴에 충격을 주면서 호스가 점점 아래로 쳐져요. 그 충격에 의해서. 자, 그런 거를 호스가 아래로 쳐지면은 그 아래 부위는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가 열에 인해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스위치는 올려놓고 속도는 0으로 줄여 놓으시고 호스를 묶어 놔야 그렇게 고압에 인한 충격에도 호스가 아래로 쳐지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습관을 들일 때, 기계 작업을 하실 땐 항상 다 올려놓고 속도를 줄여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간혹 내가 이거를 자동에 놓고 이거는 감김에 놓고 이 속도를
작업을 하시는 동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씩 돌리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얘는 당기려는 힘을 가지고 얘는 반대편에서 나가려는 힘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호슬이 찌그러져요. 손상을 입으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다 올려놓고, 자, 팔판을 누르지 않는 이상 동작을 안 하니까 오작동을 방지했죠. 자,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0이면 또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작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물 빼는 거, 컴프레셔 커플러를 가지고 와서 다 공용이에요. 예. 꽂아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중요한 준비 작업인 하나가 이 수동 에어백이 밸브인데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자, 왜 이걸 열어주는 이유는 뭐냐? 이 에어 컴프레셔에서 에어가 밀어내는 에어의 양보다 이 물을 뱉어내는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어딘가에 압이 차버려요. 그래서 그 압을 빼주기 위해서 이쪽 예비로 이제 포트를 하나 더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탱크에서 펌프 쪽으로 물이 가지 않고 이 기계에 남아있는 물을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탱크에서 펌프로 가는 라인에 물을 잠가줘야 돼요. 여기 거를 잠가 주신 다음에 예. 지금 아까 에어 커플러 연결한 게 여기까지 에어가 여기 연결된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열면, 자, 지금 펌프에 있던 물을 뱉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라인은 자동 밸브에서 탱크로 가고 노즐 방향으로 가고 컨트롤을 했잖아요. 자동 밸브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100m 호스 감겨있는 물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동 밸브를 동작해서 노즐 방향으로 지금 물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저기 앞에 가면은 호스에서 물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에어백이, 물빼기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탱크에 있는 물 버렸고 지금 이제 호스에 있는 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물이 좀 쫄쫄 나와. 이유가 뭐냐? 아까 이 포트를 따로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에어가 빠지고 있는 거고 여기로도 에어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좀 빨리 빼고 싶어. 그러면은 이 밸브를 동작을 빠르게 하시면 돼요. 열고 닫고를 빠르게 하시면은 물 나오는 속도가 달라지죠. 대신 이 밸브를 그냥 잠가버리면은 저기 아까 에어포트 연결된 호스 쪽에 있는 스프링 호스가 압이 차면서 팽창을 하고 터져버려요. 그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빠르게, 자, 이거를 굳이 안 하고 그냥 열어둬도 다 빠지긴 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 에어백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하실 거잖아요. 이 밸브는 지금 열어놓으면 탱크로 물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잠그면은 이렇게 잠그면은 노즐 방향으로 물이 나와요. 자, 이거는 자동 밸브랑 똑같죠, 역할이. 이게 자동 밸브를 내가 수동으로 닫고 열고 하냐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하냐, 그 차이예요.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닫힘이어야 돼요. 그래야 노즐 방향으로 물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열어놓고 리모컨을 열어도 어차피 얘가 탱크로 다 물을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압이 차지 않아요.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닫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하냐? 현장에 갔는데 리모컨이 파손되거나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리모컨이 침수되거나 리모컨이 이제 작동을 원활히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저 자동 밸브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로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로 탱크로 보내고 노즐 방향으로 보내는데, 우선 한 가지 해야 될 게 이 자동 밸브를 강제로 열어버려야 돼요. 강제로 여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동작한 얘기는 뭐냐? 강제로 열어버리는 대신 리모컨과 더 이상 수신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리모컨이 동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 아래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자동 밸브 아래 스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열어버리면은 밸브가 열리면서 더 이상 리모컨과 수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눌러도 밸브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파손됐다 그러면은 탱크로 보내고 노즐로 보내고는 이 밸브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간혹 사장님께서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물건을 직제하시다 보면 저게 건드릴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리모컨을 눌렀는데 동작을 안 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자동 밸브의 그 스위치가 동작을 한 건지 확인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이 다 나오고, 지금처럼 이게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누르면 밸브가 동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에어만 빠져나오면은 기계에 있는 물과 호스에 있는 물들을 모두 배출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밸브를 잠글 때는 역순으로 아까 그 에어커플러 있는 밸브를 잠그고, 겨울철에는 더 이상 탱크에서 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탱크 밸브는 잠가놓고 다음날 현장에 가셔서 밸브를 여서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빼도 이 기계 안에는 잔수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어서 다음날 현장에 가서 기계를 쏠 때 그 살얼음들이 나와서 노즐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현장 가서 작업을 하실 때는 겨울철에 노즐을 먼저 끼지 마시고 우선 노즐을 풀러서 통수를 시킨 다음에 노즐을 낀 다음에 작업하셔야 돼요. 오일은 총 3가지가 들어가요. 엔진 오일과 감속기 오일, 그 다음에 펌프 오일, 총 3가지인데 엔진의 매뉴얼상은 100시간마다 오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 시간을 매번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교체하시면 돼요. 사용량이 많으시면 6개월에 한 번 교체를 하시면 되고, 오일의 양은 자동차와 똑같아요. 딥스틱 뽑아서 닦아내신 다음에 보면 아래점과 위점이 있고 그 사이에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 사이에만 오일이 교체하면 돼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오일이 조금씩 소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은 오일량을 체크하시고, 오일이 줄어있다 그러면 이쪽에 열어서 오일을 주입하시면 돼요. 가솔린 엔진 오일 1리터짜리 판매하거든요. 그거 구비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오일량 체크해서 조금 줄었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되고, 펌프 오일과 감속기 오일도 지금 저기 보면 투명 유리창에 빨간색 점이 하나, 투명색 유리창에 빨간색 점인데 거기에 중간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위치하면 돼요. 근데 기계를 사용하시다 보면 저 위에 오일 플러그들이 공기가 통하게끔 되어 있는 플러그들이에요. 펌프랑 감속기 모두.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오일들이 그 위로 조금씩 배출될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모자랄 때는 아까 1리터 사놓은 거를 저기에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오일이 다르지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6개월에 한 번 전체 싹 버리고 교체하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한테 오일 싹 교체하고 기계 점검 한 번씩 받으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11월에서 5월 11월과 5월에 이제 6개월 다니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저희가 오일 교체를 할인된 금액으로 해드려요. 그때 오셔가지고 할인된 금액으로 받으시고 기계 점검도 받으시면 돼요. 물은 최대한 이제 담고 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이 출렁거리면서 여기 보면 용접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격실이 있는데 출렁거리면서 거기에 이제 데미지를 줘서 격실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물을 가득 담았을 때 물이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격실들이 잡아주는 건데 그 역할을 못하면서 탱크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되도록이면 이동 시에는 버리고 다니시고 현장에 가셔서 물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오버플로우 포트고 여기에는 볼탑이 장착되어 있어요. 볼탑이 망가졌을 때만 이 오버플로우로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위쪽에 볼트 8개 있거든요. 풀어낸 다음에 판때기 제껴서 안에 볼탑 점검하시면 돼요. 기계 사용이 모두 끝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눌러서 끄셔야지. 보면 여기 계속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류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네, 모두 끝났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